대원전선 주주분들 그리고 제 영상 처음 클릭해 주신 신규 시청자분들 트레이더 수급대장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자, 솔직히 대원전선이 지금 진짜 개 양아치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러워요. 예, 물론 이제 이슈도 많고 충분히 갈 수 있는 내용도 있는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갖고 CPI도 잘 나왔죠. PPI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지금 코스피 코스닥도 어느 정도 올라가 주고 있고 심지어 전날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선물도 올라갔어요. 거기다 반도체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과 LG의 젠슨항과 구강모가 만나가지고 피지컬 AI 관련된 내용을 얘기했다. 그러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인프라만 관련된 내용 충분히 뭐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3%까지 굳이 안 빼더라도 어느 정도 마이너스 1, 2%대에서 매물대를 지켜주면서 움직여도 되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너무 양아치스럽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지금 대원조선 지난번 영상에서도 미국에서 먼저 움직여줬잖아요. 이렇게 데이터 센터 ABS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제 돈이 없었던 기업들도 채권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 확보에 열을 올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전력 관련된 종목들도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온전선이 또 치고 있어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 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전일 실적이 나왔고 실적이 괜찮게 나왔습니다. 지금 실적들이 애지간하면 다 괜찮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움직임이 좀 덜한 거는 맞지만 어쨌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좀 굳이 빼고 있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왔으니까 다른 애들에 비해서 거래가 좀 더 활발하니까 그래서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저는 의심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거 보면은 아다리가 안 맞아,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보니까 수급적인 부분에 좀 그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좋다고 볼 수도 없거든요. 이게 긍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차 트레이더답게 분석을 시작해 볼 테니 여러분들도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대원전선 이자씨가 돌파 좀 하자, 돌파라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대원전선에 지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보여드렸던 이거를 제외하고도 뭐 이때 보여드렸나? 그때 모르겠는데 많이 있어요. 많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수급이 다시 몰리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AI 반도체 쪽에 대한 시장의 그 시선이 조금 의심스러운 눈초리에서 그래도 뭐 돈을 벌어온다니까, 실적이 있다고 하니까 괜찮겠네 라는 걸로 지금 돌리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10년차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거를 통계적인 게 있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건데, 진짜 사람을 짜증나게 만드는 이런 차트가 오래되잖아요. 그랬을 때 죽여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만약에 대원전선이 자리를 끝까지 사수를 한다. 그 자리는 요 상한가를 갔었던 뭐 13,000 라인이 될든 아니면 요 밑에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만들어가고 있을 때 돌아보니까 자꾸 지지를 해. 지지선을 계속 지켜줘. 그러면 짜증나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슈팅 나왔을 때 그게 굉장히 세집니다. 솔직히 앞에서도 제가 대원전선 영상을 이전부터 여기서부터 올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올렸을 때 여기서 갑니다 외쳤다가 안 갔잖아요. 욕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미친 듯이 쐈잖아요. 이때 죄송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고요. 어쨌든 뭐 감사하라고 했던 사람 중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두 달입니다. 그죠? 근데 지금 대원전선이 이런 식으로 사람 열받게 건드리면서 움직였던 게 벌써 두 달이에요. 그럼 이제 두 달이 지났으니까 여기서 또 눌렸을 때 고점이 앞에 고점을 넘겼고, 지금 이 고점이 여기 앞에 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못 넘기면은 저항선 맞고 떨어지는 거, 그리고 전고점 돌파 못한 거, 떨어지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저점을 보고 있는 겁니다. 저점을 끌어올리는 게 맞는지, 이동평균선을 지켜주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켜준다 그러면 상방으로 열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대원전선 같은 게 수급을 지금 좀 체크를 해볼 건데요. 수급이 좀 희한합니다. 지금 종목별 증권사를 보시면 제가 이제 7월 달 초부터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7월 6일부터 그 다음 7월 31일까지로 해놓으면 보셨을 때 매수 주체가 외국인 창구들 중에서도 단타 치는 애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 얘네가 다 매수세로 있었잖아요. 메릴 린치는 여기에 있었지만 물량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7월 6일부터 해가지고 8월 14일까지로 늘려보잖아요. 늘려보면은 바뀌었습니다. 메릴 린치, 모건 스탠리, JP 모건, 골드만삭스가 매도세에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다른 애들이 지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매도량이 지금 몇 천만 주로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겁나게 매도를 했다 이겁니다. 순매수로 따졌을 때. 그러니까 거래량을 만들어 놨던 애들이 얘네란 뜻인데, 자, 이거를 왜 보여드렸냐. 이런 식으로
티가 나는 애들이 있어요. 솔직히 뭐 요종에서는 다 국내 매수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외인 창구로 잡힌다거나 막 그런 특출나게 어떤 스페시픽한 거는 없는 상태잖아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세력 같은 경우에 대원전선을 여기서 끌고 올라가는 이런 세력 있죠. 미친 듯이 거래가 터지고 조 단위 넘게 거래 대금이 나왔던 이런 때, 그때는 저런 외인 창구들의 그 매수세나 매도세가 보이지도 않습니다. 물론 있긴 있어요. 하지만 저렇게 티가 나진 않습니다. 뭔 얘기냐? 지금 얘네가 이제 매도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아까 저점 지켜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얘네들이 이제 슬슬 매도세로 전환이 돼가지고 얘네가 이탈을 했을 때 그게 이제 누가 매수를 할까요? 정해진 주식수 안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누가 매도를 할 때 그걸 누가 또 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증권사, 종목별 투자자를 봤을 때 일단 거기에 개인 투자자들이 잡은 걸로 보이지만 사실 개인 투자자들이 잡는다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이제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중견기업 이상이 된다 그랬을 때는 그렇게 보이지만 솔직히 이렇게 좀 잡주라고 볼 수 있는, 아니죠. 1조라고 했을 때 아니죠. 요즘에는 이제 1조가 좀 잡주라고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사이즈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개인 창구도 세력들의 창구로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세력에 대해서 정의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래도 오랫동안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애들을 지금 제 머릿속에 통계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따졌을 때 개인 창구도 분명히 세력들이 이용을 한다라는 게 제 통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도 저점을 계속 끌어올려주고 있고 이동평균선 지켜주는 자리를 만들어준 상태에서 뉴스만 갖다 붙이면은 사실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JP모건 관련돼 가지고는 이때도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간에 좀 털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수급의 이동이 좀 이제 확인이 됐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저점을 지켜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대원전선의 타점 신호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지 못하고 깨지면 저점이 상당히 깨지는 구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점을 상승시키는 그런 저점이 만들어졌다. 그럼 뭐예요?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대원전선이 저점을 해놓고 바로 쏜다. 그러면은 뉴스에 따라서 타점이 달라집니다. 2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 만한 뉴스가 나오려면은 아마 대원전선이 실적도 당연히 좋아야 될 것이고 수주 잔고도 당연히 좋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메가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대원전선보다 더 큰 회사랑 뭔가를 해야 됩니다. 국가 사업을 뭔가 따냈다든지.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충북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청권의 메가 프로젝트 그거랑 연관 지을 수도 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다 같이 보면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타점 신호가 중요하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고 미리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에 보이시는 핸드폰 번호 보이시죠? 여기다가 보내시면 되고요. 한 통만 그냥 딱 보내시면 끝입니다. 대신에 좋아요 눌러주셨습니까? 구독해 주셨나요? 그리고 대원전선 돌파 가자라고 댓글도 달아주셨나요? 그러면 됩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게 답니다. 근데 주가가 올라갈 때는 세력이고 뭐고 필요 없다. 그냥 올라가니까 나이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일단 수익 내면 장땡이니까. 근데 주가가 내려올 때에는 이거 세력이 나간 거다. 세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당연히 손실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역발상을 한번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세력이 정말 띠껍다, 짜증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세력이 만들어주는 주가를 올려주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내가 매매를 하는 거는 어떨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삼성전자 차트를 약간 보시면은 지금 이거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에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심리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다시피 상승 추세를 타다가 흔들어 제껴요. 개미들 터는 겁니다. 상승 추세를 만들어요. 개미들 텁니다. 차익 실현도 나올 수가 있겠죠. 왜? 그 다음에 흔들어 제낀 다음에 더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추세를 타고 이동평균선 위에서 정배열의 형태로 우상향으로 갈 때는 매도를 준비하는 게 맞는 거고요. 아니면은 언론을 비롯한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막 열광하고 환호할 때, 그때 요란한 축제 분위기 때가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 지금 돌아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시죠? 저는 그래서 이 세력이라는 존재, 세력주라는 거를 남들이 욕을 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제 영상을 일단 보신다거나 타점 신호를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역발상, 세력주에 대해서 이해하고 우리가 그거에 맞춰서 매매 전략을 가져가보자. 저는 그거를 키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상에서 커버 칠 수 없는 순간순간에 찾아오는
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제가 영상에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제 말에 무게를 조금만 더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관심 없을 때 매수를 해서 남들이 환호할 때 매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을 하니까 당연히 증거가 남아있겠죠.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2025년도 6월 4일 날 제가 대한전선 영상을 올려드렸던 거였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은 분봉상 봤을 때 이렇게 요 정도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게 얼마냐면 12,650원이거든요. 12,650원, 2025년도 6월 4일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리고 그 다음부터 500% 넘는 수익. 혹시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보는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영상 개수만 보여드릴게요. 이 스크롤 보실래요? 쭉쭉 넘어갔을 때 계속 있습니다. 그죠? 대한전선 계속 있죠? 계속 있어요. 이게 다 1년 넘게 제가 촬영했었던 종목 그 영상 개수입니다. 그럼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삼성전자는 그럼 했었냐?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건 삼성전자 3월 11일 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날 바로 매수를 보내드려가지고 보시다시피 17만 원이라는 매수가가 생겼고 수익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3월 9일이면 여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역시 수없이 많은 삼성전자의 영상들 다 확인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들께서 제 말에 신뢰를 가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자 이벤트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하면서 다른 유튜버들은 또 어떻게 하고 있나 좀 많이들 봤었는데, 저처럼 뉴스랑 그리고 차트랑 수급까지 한 영상에서 최대한 다 풀어드리는 사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뉴스에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예로 하나만 보여드린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2026년도 1월 22일 날 제가 이 나사 아르테미스 달 탐사선 거기에 나라스페이스의 K 라드큐브라는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1월 22일이고요.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었냐면 아르테미스 호에 이 위성이 실린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전 세계에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1월 22일 날 차트를 잠깐 보면은 이날입니다. 근데 제가 한국 사람들 별로 관심 없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다음 영상을 보시면 1월 29일 영상입니다. 이렇게 나사 유인 달 탐사선 첫 동의 아르테미스 2호 탑재 확정이라는 뉴스가 나왔다라는 걸 보여드렸고요. 29일에는 이렇게 상한가 캔들이 나왔습니다. 물론 마무리는 상한가를 못했지만 최고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구독자 이벤트는 이걸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중요하게 뉴스가 이미 작은 언론사에서 나왔을 때가 있고 그 뉴스가 다음에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주는 키포인트로 쓰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예시가 사실 대기업한테 해당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이것까지 보여드린다 그러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랑 그리고 LG전자 6월 초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죠? 이게 왜 올라갔죠? 젠슨왕이 한국에 방문을 했었죠. 그때가 이제 뉴스를 본다 그러면 보시다시피 6월 5일입니다. 이렇게 삼겹살을 먹었다라고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과연 6월 5일, 6월 4일, 6월 3일 이때 나왔을까요? 아닙니다. 작은 언론사에서는 미리 나왔었고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미리 5월 29일 날 최초 보도였습니다. 요거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여기 보세요. 어딥니까? 주간 한국. 작은 언론사 맞죠? 이렇게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LG전자가 상한가를 2번 갈 줄은 몰랐지만 삼성전자도 저렇게 올라갈지는 몰랐지만 어쨌든 미리 알 수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 한 발 더 나아가서 5월 28일 날 그 전에는 GTC 즉 젠슨항의 행보를 저는 계속 위치 추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문자로 수급이 아니라 종목명을 보내시면 지금 현재 주가에 적용이 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뉴스 그거를 캡처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근데 그 뉴스는 어떤 종목을 가리키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급이라고 보내는 것 말고 종목명으로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상을 놓치더라도 뉴스와 종목을 보내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안 놓치시겠죠.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인증을 하라고 해도 뭐 구독 취소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도 저는 12년차 트레이더라는 그리고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주가의 중요한 내용들만 골라서 말씀드린다고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도 하고 있고요. 제가 얼마 전부터 주변 지인들한테 정보 과부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키포인트가 될 수 있는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제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거시경제부터 국제 흐름에다가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전부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걸 다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캡처본을 받으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나중에 그 뉴스가 상승으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기폭제 역할을 했다라는 거를 신기하게 경험하실 수 있게 되실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봉이 끝나는 금요일이니까 또 이제 주봉을 마무리를 봐야겠죠. 주봉을 보자 보니까 지금 추세를 잘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음봉이 꽂힌다고 하더라도 일단 뭐 이동평균선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눌리지는 않을 것 같은 모양새예요. 거기다가 지금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거래가 실렸던 이 위에 부분을 보시면은 주봉상 봤을 때에도 지금 거래가 크게 실리지 않았습니다. 즉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긴 했겠지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가 다시 실렸기 때문에 수급이 안 빠져나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큰 건데 제가 항상 영상 뒤쪽까지 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이라이트는 뒤쪽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봐주셔야 저도 알고리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으니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나이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면서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냉철한 마음으로 기다려 볼 수 있을 곳까지는 기다려 보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다시 잡을 한이 있더라도 도망가야 될 땐 도망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일단은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잘 버텨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월요일날 휴장이다 보니까 그죠? 연휴잖아요. 일단은 긴장되는 마음을 뒤로 한 채 일단 기대 한번 가져보면서 문자로 수급이라고 보내실지 아니면 이벤트 대원 전선이라고 보내실지 그런 거 선택을 하셔서 빠르게 보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